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거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이제 더위가 그친다라는 절기상의 처서도 지나고 슬슬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반대로 부동산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요. 규제 완결판이라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에 무주택자들은 막차를 타겠다라면서 분양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들도 공포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고고 시청자분들 저희 쪽으로 고민 접수해주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이분이 여러분의 고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고요. 투자의 방향성까지 이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1부는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거에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58번 무료 전화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재건축, 토지, 건물 어떤 고민이든지 접수 받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으로 오늘 순서 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접수된 사연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뒷번호 1213님이 접수해 주셨네요. 다른 사람들은 주로 주택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토지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최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토지를 보고 왔는데요.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3분밖에 안 걸리고 안중지구와도 가깝더라고요.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분석해 주십시오라고 저희에게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토지 사연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비교적 규제에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토지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토지는 뭐니 해도 이 타이밍, 시간이 좀 관건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네네. 투자해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이제 근간 자체가 저희가 본질 가치의 내용을 많이 둬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라든가 또 세금에 대한 규제라든가 많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본질 가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본질 가치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냐가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건 도심이든 비도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또는 근접할 수 있는 또는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느냐, 일자리가 있느냐 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업무지구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비도시 지역에는 이제 산업단지라고 많이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가 갖추어져 있느냐, 미래에 만들어지고 있느냐도 크게 보실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비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도시 형태로 택지 개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겠는데 그런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 역세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저희가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신도시나 택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 재생이 되고 있느냐 또는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이 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규제가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물건을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이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면요. 네. 일단 역세권과 인구, 일자리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해결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안중지구,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3분 정도 걸리는 곳에 토지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이곳을 일단 저희가 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볼 때는 아까 말씀한 세 가지 일단 신경을 쓰시고 아무래도 여기 안중은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2021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에 신도시라든가 또는 업무지구, 산업단지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도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면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역은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변에도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제 지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도로 같은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실제로 확장이 되고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시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송담지구에 대한 이제 전경을 보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역세권이 되고 산업단지 계속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등 이런 지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 서해안 복선 전철 자체가 2021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중역이 지금 이 지역에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동평택, 서평택으로 나누어져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안중은 서부생활권의 중심 지역으로 2035년 평택 도시 기본 계획에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커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토지 위치로 따지면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안중 역세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압력이 미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송담 현화 택지지구라든가 또는 화양지구라든가 또는 인광지구 같은 도시개발, 택지개발지구가 형성이 되어서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춰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지역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역세권에 위치한 이 지역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은 항상 수요는 많고 공급은 작은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 또 여러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신도시의 형태는 이제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업무지구가 들어가 있느냐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큰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서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보면 향해 경제구역이라고 해서 또 현덕지구나 포승지구 자체가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업무 자체 시설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평택고 관광단지라든가 평택강이라든가 이런 쪽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안중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서부 생활권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조금 넓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요약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토지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토지 자체도 이제 그 전체적인 모양이나 내용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관리 지역이면 그 자체로도 개발이 되지만 이쪽은 전체 토지가 하나에 묶여서 환지 방식으로 새로운 택지로 진행될 예정인 이제 구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가로망, 세로망이 새로 나서 하나의 신도시급으로 역세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토지토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가지시고 검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면은 매수 의견을 던져줬다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평택시 안중지구 매수가 고민이신 시청자님은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접수는 사연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뒷번호 2701님입니다. 상가투자 조언 듣고 싶습니다. 용산역에서 멀지 않은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인데 가격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접수해 주셨습니다. 상가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산이고요. 대표님,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적절한지 한번 고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 일단 어떤 지역을 볼 때는 물건을 볼 때는 전체적인 광역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 세부적인 상가의 투자 유의점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역이니까 한강로 2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역 자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용산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핫한 지역이고요. 우리가 서울은 세계 중심 영역이 있는 광화문 종로 또는 여의도 영등포, 강남 세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런 중심축 중에서도 그 가운데 용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사실은 용산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심플하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다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용산은 기본적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가운데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배치된 오른쪽은 주로 주거지 형태로 고급 주거지 형태로 많이 개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남 뉴타운이나 한남 더힐 같은 게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서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 지역이나 또 상업 또는 고급 주거지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는데요. 그 중심축이 어디냐 하면 역세권입니다. 똑같은 서울역과 그다음 남영역, 용산역
역세권 개발이 그 핵심 지역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핵심 지역 안에서도 지금 이 경부선 자체가 이 지금 지화하는 문제가 실제로 많이 이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시 되었기 때문에 지화할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내용 중에서 이제 업무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또 중요합니다. 역세권을 이어주고 그렇다 그러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용산역 국제 업무 개발이 있습니다. 뭐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이제 그 철도 공사 쪽으로 토지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남영역의 캠프킴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엔사 수송부 개발 이런 쪽이 이제 핵심적인 업무 또는 상업적으로 개발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나 도심 재생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지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기 후암동이라든가 또는 서계 청파동이라든가 기타 지금 여기 효창 1, 2, 3로 같은 이런 쪽도 지금 계속해서 도심 재생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업무개발지구에 대한 건데 뭐 전체적으로 면적은 한 100만 평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형태는 뭐 계속 진행될 테니까 신문 같은 잘 보시면 내용이 빨리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컨소시엄이 이제 1조 한 3천억 정도로 수주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강국의 코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캠프킴이나 유엔사 수송사 부지도 마찬가지로 업무 단지로 크게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철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GTX A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C 노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용산이나 서울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쨌든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 중이고요. 2024년까지 용산에 연결되니까 바로 강남에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고 향후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어쨌든 상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는 공실이 나지 않느냐 나느냐에 대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실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그 부분을 잘 이제 입지를 잘 분석하시고요. 향후에 가치 상승이나 재생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고요. 한 가지 또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조금 중장기적인 긴 호흡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단기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투자하시면 긴 호흡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자치 재개발, 재건축 호재 때문에 향후에 가치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2억 9천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거기에 이제 대지 지분과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 받는 월세를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01님 고민 역시 일단 매수 의견이 나왔으니까 차근차근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오늘처럼 방송 중에 연결 안 돼도 저희가 추후에 상담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의 방향성을 큰 그림에서 조금 작은 그림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우 대표가 선택한 지역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2분, 2019년 1월 준공된 곳이고요. 층수는 7층 건물의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1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3,1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대표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일자리, 역세권, 유동인구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곳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입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물건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 쪽에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으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이죠. 석촌역입니다. 8호선과 9호선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일자리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일자리 같은 게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이 위치한 곳에 잠실 업무 지역이 있습니다. 광역적인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일자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하고 무역센터가 크게 지금 이제 개발될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계속 착공이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업무 자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정 법조타운 이미 이제 그 개발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일자리들이 4개가 배치되고 있고 향후에 또 일자리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배후 주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학교들인데 학교는 주변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방이초나 송파초나 석천초나 뭐 잠실여고, 방산고, 방산중, 가락중, 가락고 기존의 학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주하시거나 또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거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공원이나 쉴 곳도 찾으셔야 되는데요. 큰 공원들이 옆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바로 가까이에 석촌호수가 크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우측에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가시면 잠실 또 한강공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오금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휴식할 곳도 갖춰져 있어 살기 아주 쾌적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곽 순환도로 고속도로 보시면 송파시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외곽으로 나가시는데도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박자가 정말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방에 일자리로 일단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주변에 녹지도 있고 학군도 있고 초역세권, 9호선 더블 역세권을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쪽에는 개발 호재들이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축이 이제 그 국제교류 복합적으로 그래서 삼성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합운동장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차 지비센터가 공사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코엑스가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단지 마이스로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 종합운동장은 제2코엑스 형태로 크게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따른 배후 주거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배후 주거지가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이나 그런 쪽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많은 사람 일을 하려면 이런 배후 주거지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동대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제 지하화를 하게 돼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고 상부는 이제 공원화를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도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하 공간 자체는 사실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철도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크게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 6층까지는 통합 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는 현재도 2호선, 뭐 9호선 있지만 그 외에도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노선들, GTX A 노선, C 노선까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에는 강남의 중심지 형태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동대로 지하 이제 관통하는 철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GTX C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A 노선 이렇게 현재 뭐 공사 중이고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큰 중심지가 되는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이야기 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님께 건물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일단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투자할 수 있게 다 지어진 곳이라고요? 네, 다 지어졌고요. 2019년 1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7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9호선 송파 나루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 석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을 갖춰져 있는 잘 꾸며놓은 그런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집을 잠깐 보시고 계신데요. 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가격은 매매 가격은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대 예상은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3,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송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일부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대표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